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더라?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을 썼을 때 우리 적당히 그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과 커뮤테이터를 사용하면 일렉트릭 다이폴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구하는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e to the i k.r을 1로 넣는 어프록시메이션을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그 매트릭스 엘리먼트 그걸 이제 어떻게 구하냐? 우리 이거를 이제 우리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phi m과 phi n이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 애텀 같은 상태라고 해서 우리 이거는 계산을 하면 dr r 스퀘어드 인테그랄 솔리드 앵글 r nf lf 스타 r 요거에 y nf lf에 스타 베타 파이 r n i l i에 r y l i m i 베타 파이. 다음과 우리 수식으로 쓴 적분을 확실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우리 n과 m이라는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를 다음과 같은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한 경우 퀀텀 넘버 mf r n i l i 다음과 같이 놓고 봅시다. 물론 이거에 대한 R에 대한 적분은 우리가 하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셀렉션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셀렉션 룰을 볼 때는 앵귤러 인테그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앵귤러 인테그랄 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셀렉션 룰을 쓸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R은 R의 크기를 끄집어내고 R 햇 벡터로 씁시다. R 햇 벡터로 쓰고 그거를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세타 파이로 지정을 하면 R 햇은 X 성분은 사인 테타 코사인 파 Y 성분은 Y 방향 C 성분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써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양들도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는 코사인 테타는 스퀘어 루트 4파이 y10 테타 파이 그 다음에 사인 테타 e to the 플러스 마이너스 i 파이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1학기 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배웠을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배웠을 때 다 배웠던 8파이 y 1 플러스 마이너스 1 테타 파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양은, 여기 있는 요 양은, 첫 번째 텀은 2의 x 람다의 사인 테타, 코사인 파이는 e to the i phi, 요게 코사인 파이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은 사인 테타 e to the i phi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요거에다 y11이죠. 그래서 이거는 스퀘어 루트 2분의 1 스퀘어 루트 8파이 오버 3 x 햇 한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y11, 요거는 플러스 y1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를 마이너스를 쓰면 y11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y 햇 람다 사인 테타 사인 파이니까 이거는 2분의 마이너스 i e to the i phi 마이너스 i phi 2분의 1 엡실론 y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냐 하면 플러스 i 파이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그 앞에 마이너스를 쓰면 i y1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ez 코사인 테타는 ez 람다 코사인 테타가 스퀘어 루트, 여기도 뭐가 빠졌네? 노멀리제이션이 빠졌죠? 8파이 스퀘어 루트 y10.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여기 이 양은 스퀘어 루트 4파이 3으로 쓰면 첫 번째 거 easy y10 y11에 비례하는 양, y11에 비례하는 양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스퀘어 루트 8 3분의 8파인데 저걸 집어 3분의 4파니까 루트 2분의 1 위에서 마이너스 엡실론 x 밑에서는 플러스 i y11 y1 마이너스 1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1 오버 스퀘어 루트 2 i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복잡하지만 우리 드디어 다 썼어. 다 썼으면 우리 이제 앵귤러 인테그랄은
앵귤러 인테그랄은 뭐가 있냐면 인테그랄 d 오메가 y lf mf 스타 세타 파이. 그 다음에 엡실론 햇닷 r 햇 여기서 나오는 거는 y10, y11, y1-m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y1m이야. 이걸 계산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아프겐의 수리물리책 같은 거 보면 다음 거 같은 거의 값이 얼마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테이블로 나와 있지만 그거는 우리 다음 거 같은 우리가 배웠던 셀렉션 룰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보긴 복잡하지만 그냥 보면 복잡하지만 먼저 여기서 파이에 의존하는 걸 봅시다. 파이에 의존하는 거는 y-lm은 e to the im 파이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래서 파이 인테그랄을 보면 0부터 2파이까지 d 파이 e to the 마이너스 f 파이. 그럼 컴플렉스 컨주니까 마이너스 e to the im 파이 e to the im1 파이. 이거는 이 개수들을 전부 다 더해서 0이 될 때만 0이 아니죠. 안 그러면 적분을 하면 이게 다 인티저니까 적분을 하면 전부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1이 될 때가 언제냐면 크로네커 델타 m이 mf 빼기 m1일 때, mi일 때. 그 다음에 그때 앞에 있는 게 2파이죠. 그래서 요게 셀렉션 룰을 주죠. 적어도 m에 대한 셀렉션 룰 electric dipole transition mf 빼기 mi는 m이 가능한 값이 얼마죠? y1m이니까 m은 1, 0,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은 셀렉션 룰을 하나 얻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엡실론 x, 엡실론 y, 엡실론 z가 인디펜던트한 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닛 벡터니까 그의 제곱을 더하면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요거를 볼 때 만약에 우리가 나오는 포톤이 여기서 물론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나오는 포톤이 Z 방향으로 나온다. 나오는 포톤이 Z 방향으로 나오면 폴러리제이션은 XY 평면에만 있죠. 그죠? XY 평면에만 있으니까 Z 방향 XY 평면에 있으면 E가 XY 평면에 있으면 EC가 0. 요거만 있으니까 M이 1이나 마이너스 1만 가능하죠. 0일 때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원만 가능하죠. 특별한 경우네요.
다시 말하면 내가 K를 Z 방향으로 썼지만 지금 X, Y, Z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톤이 나오는 방향을 Z, 저기서 이게 임의의 방향이라도 그걸 Z 방향으로 잡으면 그때 그걸 Z 방향에 대한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의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의 퀀텀 넘버의 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트랜지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또 너무 일반적이니까 우리 좀 더 특별한 경우, 점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데서 좀 더 구체적인 경우로 가는데, 파이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경우, 수소 원자인 경우에는 1s 스테이트죠. 1s 스테이트로 가는 경우, 이때는 LF가 0이죠. 따라서 MF도 0.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M이 MF가 0이니까 MI가 여기서 여기서 보면 MF가 0이니까 M이 마이너스 MI죠. 이게 두 가지 이니셜 스테이트가 이게 특히 MI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만 있는데, 따라서 MI가 1일 때는 M은 마이너스 1, MI가 마이너스 1일 때는 M이 1인 경우죠. 그래서 보면 M이 마이너스 1인 게 뭐죠? M이 마이너스 1인 게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폴러리제이션이 어떤 경우냐면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M이 1일 때는 요 밑에 있는 거. EX나 EY 하나만 있으면 리니얼리 폴러라이즈드 웨이브죠. EX, EY가 있는데 90도만큼 차이가 나면 서큘러리 폴러라이즈드 웨이브죠. 우리 요거를 left circular polarization, 왼쪽 오른쪽을 밑에 있는 거를 right circular.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가 보존되는 시스템이죠. 파이널 스테이트가 앵귤러 모멘텀이 Z 컴포넌트가 0이면 이니셜 스테이트의 LZ의 퀀텀 넘버랑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랑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의 Z 컴포넌트가 합해서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이 z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성분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는 성분이에요. 근데 포톤이 이게 m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썼지만 포톤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있나요? 없죠. 포톤의 스핀이에요. 전자기파의 스핀이에요. 포톤의 스핀은 레프트 서클 스핀 1에 마이너스 1 컴포넌트 플러스 1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성분이에요. 스핀 1이면 1, 0,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포톤처럼 매스가 없는 경우 혹은 포톤이 트랜스퍼스 웨이브이기 때문에 두 개만 가능해요. 매스리스한 파티클인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평행한 거,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 두 컴포넌트만 가능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특히 질량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헬리서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헬리서티라는 걸 정했는데 헬리서티는 뭐냐면 진행 방향과 스핀 방향이 같으면 right-handed circular polarized wave, 진행 방향과 반대이면 다음 것이 주어지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폴러리제이션이 반대면 left circularly polarized wave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 방향으로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포톤이 있으면 이렇게 잡으면 오른손으로 잡으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앵귤러 모멘텀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z 컴포넌트라고 하면 이게 포지티브 헬리서티. 이게 포지티브 헬리서티. 서큘러 폴러리제이션이랑 헬리서티랑 아주 연관이 있는데 요거는 레프트 서큘러리 폴러리제이션이니까 반대 방향이죠.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과 같이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톤은 circularly polarized wave만 기여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선형 리니어 엡실론 x 선형으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엡실론 x가 있으면 left circular polarization이랑 right circular polarization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선형으로 폴러라이즈 된 거는 left circular polarization, right circular polarization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쓰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 셀렉션 룰이 말하는 건 뭐냐면 파이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니까 이니셜 스테이트가 원으로 그러니까 Z 방향으로 폴러라이즈가 돼 있으면 편극이 돼 있으면 그러면 나오는 포톤은 반대 방향으로 앵귤러 모멘텀 시커먼트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는 거를 방출을 해야만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성립하죠. 우리 그런 거를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중에서도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M을 봤으니까 LF가 0이면 파이널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거는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다음과 같은 거고 이거는 4파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앵귤러 인테그랄은 특히 파이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일 때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스페리컬 하모닉스 두 개 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거에 대한 노멀리제이션을 결정하는 건 쉽게 오토고널한 걸 보면 되겠네. 가 아니고 스페리컬 하모닉스의 노멀리제이션은 둘 중에 하나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으로 바꿔주면 뭘 바꿔줄까? 요거를 바꿔주면 1 over square root 4pi d 오메가 y1m y star li 마이너스 mi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컴플렉스 컨주깃과 원래 거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오소노멀리티를 쓸 수 있죠. 이건 원이 li랑 같아야 되고 m이 마이너스 mi랑 같아야 되죠. 마이너스 1의 1승 스퀘어루트 4파이 델타 li 1 델타 m 마이너스 m.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파이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니셜 스테이트의 토탈 앵귤럼 퀀텀 넘버가 1이어야 된다. 다른 셀렉션 룰이죠. 아까 m에 대한 셀렉션 룰, 이제는 l에 대한 셀렉션 룰이죠. 그래서 다만 이거는 모든 트랜지션에 대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슨 어프록시메이션에서 하고 있죠?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다이폴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맞는 셀렉션 룰이에요. 이 셀렉션 룰에 의하면 지금 이게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 제일 도미넌트 하니까 그 뒤에 다른 하이 오더 텀보다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계속 Z알파인가? 계속 줄어드니까 우리 요거 제일 도미넌트한 그래서 도미넌트한 모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가는 가장 도미넌트한 모드는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1s p 레디얼 퀀텀 넘버는 n인 경우 요게 가장 도미넌트한 모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능한 n, 가장 작은 n 값은 2일 때죠. 그러면 li는 요건데 저건 셀렉션 룰이 아니고 mi가 1일 때가 레프트 서클러가 아니라 라이트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포톤 앵글러 모멘텀이 보존되려면 포톤이 플러스 1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톤이 플러스 1일 때 mi가 합해서 0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파이널 스테이트가 0이니까. 그래서 이니셜 스테이트가 1이면 포톤에서 나오는 m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m이 포톤을 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톤이 1이 돼야지. 포톤이 1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포톤의 앵글러 모멘텀이 하바 2분의 하바가 되는 지선. 왜 포톤의 앵글러 모멘텀이 2분의 h바야? 마이너스 h바가 돼야지. 저 m이 포톤의 앵글러 모멘텀을 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니야? 이니셜 스테이트의 LZ의 퀀텀 넘버는 MI. 파이널 스테이트의 LZ의 퀀텀 넘버는 MF. M은 뭔데? 뭐의 퀀텀 넘버야? 폴러리제이션에서 나온 포톤의 퀀텀 넘버죠. 포톤의 LZ 퀀텀 넘버죠.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레프트 서클 요게 레프트 서클 폴러라이즈드 그래서 정의예요. 폴러리제이션에. 그 운동력
지금은 가군동량의 합이 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공동량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입자가 반대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입자가 지금 왜 반대로 이동을 해? 전자는 P 스테이트에서 S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포톤이 방출되는 상황이고 그걸 프레임을 잘 조절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뭐 전자가 레스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프레임을 조절했을 때 전자랑 포톤이랑 반대로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둘의 스핀이 방향이 이제 둘 다 라이트 핸드네스거나 둘 다 레프트 핸드네스로 동일해야지 둘의 가공동량 합이 0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포톤의 어떻게 좌표축을 바꿔도 포톤이 나오는 방향으로 트랜스폼을 하면. 근데 지금은 수소 원자가 정지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정지해 있을 때 나오면 그러면 나오면서 가군동량을 가지고 나가면 이 나머지 시스템도 그 나머지 시스템이 가군동량이 0인 상태예요, LG가. 그럼 처음 상태는 뭐냐면 이 포톤이 가지고 나가는 가군동량과 부호가 반대인 가군동량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죠? 근데 이게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서 중심에서 똑바로 나가는 거는 가군동량이 없어. R 크로스 P는 0이니까 가군동량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이니셜 스테이트가 가군동량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고 그다음에 그게 가군동량이 없어지는 상태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가군동량이 지금 1인 상태에 있어야만 이 트랜지션이 가능한 거죠. 근데 나오는 포톤이 앵귤러 모멘텀이 마이너스 1이면 퀀텀 넘버가 1이면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는 LG가 1인 상태에서밖에 이렇게 붕괴를 못 하죠. 안 그러면 근데 그게 어느 상태냐? 그건 이제 우리 생각하기 어렵죠. 좌표축을 어디로 바꾸냐에 따라서 하는 건데 좌표축을 바꾸는 건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좌표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지고 있는 가군동량 상태를 보는 거죠. 그거를 좌표 이동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는 또 가군동량을 다르게 디컴포즈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걸 보는 건 아니죠. 제가 이상하다 느낀 점이 어. 저희 M이 포톤의 가운동량이 아니라 마이너스 M이 포톤의 가운동량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M 정의가 M 파이널 마이너스 M 이니셜인데 이게 저희가 상황 자체가 포톤을 방출한 상황이어서 시작할 때는 포톤이 없고 이니셜 때는 그냥 이니셜 그리고 파이널일 때 파이널에다가 포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이너스 M이 포톤의 가운동량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 포톤의 가군동량이 마이너스 1인 경우예요. 지금 이 포톤의 가군동량이라는 거죠. 지금 뭐 포톤이 없어졌을 때의 가군동량, 포톤이 생겼을 때의 가군동량을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포톤이 생겼을 때 그 포톤의 가군동량이에요. 포톤의 가군동량이 요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 저걸 마이너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저 M은 이제 M 파이널 마이너스 M 이니셜. 응? M 그냥 아무 이제 아래점자 없는 M. M. M 파이널 마이너스 M 이니셜인데 M 파이널이 0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죠. 근데 지금 포톤이 나왔죠. 포톤이 나왔으면 나온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에다가 파이널 스테이트의 앵귤러 모멘텀을 더해서 0이 되죠. 더해서 0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이널 스테이트가 0이잖아. 파이널 스테이트 지금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파이널 스테이트의 앵귤러 모멘텀이 0이잖아요. 왜 이렇게 헷갈려 해? 파이널 스테이트가 0이잖아.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의 원자의 앵귤러 모멘텀과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을 합해서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니셜 스테이트 앵귤러 모멘텀이랑 포톤 앵귤러 모멘텀이 같아야 되는 합해서 0이 돼야지 파이널 스테이트의 앵귤러 모멘텀이 0이 되죠. 두 개가 같으면 0이 되지 않잖아. M이 각각이 0이 되지 않는 바에야. 포톤이 나중에 생긴 거니까.
포톤이 에미션이 됐는데 그래서 그 포톤과 포톤이 나중에 에미션이 돼서 그래서 포톤과 이니셜 스테이트 앵귤러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과 이니셜 스테이트 앵귤러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니셜 스테이트 앵귤러 모멘텀을 마이너스 mi로 봐야 되나? 아니죠. 지금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보면 돼요. 이걸 어디다 붙일 거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거를 크리에이션이냐 어나일레이션에 따라서 어디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오는 포톤이 있으면 나오는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을 보는 거예요. 나오는 포톤의 앵귤러 모멘텀은 m 값으로 주어지죠. 지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도미넌트 디케이 모드이지만 지금 원래 우리가 봤던 앵귤러 모멘텀 뭐지? y lf mf 스타 y lm 이게 1m이고 y li f 이렇게 되면 토탈 앵귤러 모멘텀도 컨서브 돼야 되죠. 토탈 앵귤러 모멘텀도 뭘 잘못 썼다. mi지. 토탈 앵귤러 모멘텀이 컨서브 돼야 되는데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뭐냐면 마지막 게 0이 돼. 마지막 게 0이 되는데 li와 1을 더해서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lf는 우리 이게 지금 lf가 0 일반적으로 0이 아닌 경우 조그맣게 0인 걸 봐서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죠? 0이 아닌 경우는 포톤과 이니셜 스테이트의 토탈 앵귤러 모멘텀을 더해서 파이널 스테이트의 앵귤러 모멘텀이 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아까 학생이 질문한 거에서 포톤이 어떻게 뭐 파이널 스테이트라고 앵귤러 모멘텀의 요 관계를 보면 돼요. 요 스타로 주어져 있는 요게 파이널 스테이트에 있는 거고 요게 들어오는 모멘텀의 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헷갈리나? 그래서 보면 LF가 요 두 개의 합. 다시 말하면 LF는 두 개를 합했을 땐 LI 플러스 1, LI 마이너스 1. 요 세 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다음 셀렉션 룰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나 뭐냐면 전자기 이거는 패러티를 보면 이제 우리 패러티를 여태까지 안 봐서 패러티를 보면 패러티는 R을 마이너스 R로 바꾸는 거죠. 패러티를 보면 우리 요게 패러티 오드니까 두 개 사이의 패러티가 반대해야 되죠. 반대해야만 0이 아니죠. 요게 반대라는 거는 바꾸면 요게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Y1M의 패러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의 L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이게 패러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LF랑 LI는 패러티가 바뀌니까 1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LF랑 LI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패러티에 의한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셀렉션 룰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두 개가 같을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다음과 같은 셀렉션 룰. 요거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스핀. 지금까지 했던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에서 나오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스핀에 인디펜던트하죠. 스핀에 상관이 없으니까 델타 S는 0.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셀렉션 룰에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에 따라서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 될 수 있죠. 0이 되면 그럼 트랜지션이 안 일어나냐?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은 안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하이 오더 텀은 일어날 수 있죠. 그 하이 오더 텀은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면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e to the ik.r을 1로 놓고 했으니까 그 다음 텀은 ik.r 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델타 L이 1이 아니라 2면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우리 처음에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에 e to the ik.r에 1을 쓴 게 일렉트릭 다이폴, 그 다음 텀이 요거죠. 요거가 있는 거를 보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떻게 쓸까? 한 번 더 했다가 R은 엡실론과 K를 바꿔서 한 번 더 했다가 그거를 빼는 걸로. 그러면 아이덴티컬 하죠.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거. 요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K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되지. 요거의 i번째 컴포넌트, 요거의 i번째 컴포넌트를 써서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랑 레비스비타 심볼을 쓰면 요거는 엡실론 ijk kj k 요게 i번째 컴포넌트죠. 요거의 i번째 컴포넌트는 엡실론 i lm rl pm 요 R과 P는 순서를 조심해야 되죠. 다음과 같이 쓰면 이거는 요거를 곱하면 델타 JL, 델타 KM, 델타 JM, 델타 KL, KJ, 엡실론 K hat, RL, PM이니까 요거는 첫 번째 항은 J랑 L이 같으면 K.R K와 M이 같으면 엡실론 P 뒤에 있는 거는 J와 M이 같고 K와 L이 같으니까 K와 L이 같은 거 그 다음에 K.P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 있는 양은 이걸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걸 써서 여기 있는 거를
SP. 요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A를 벡터 포텐셜 A를 엡실론 햇에 비례하는 양 더하기 플레인 웨이브로 쓴 거기서 이걸 썼으니까 이거는 사실 뭐에 해당되는 거냐 하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자기장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그죠? 컬 A를 취한 양, K 크로스 E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뭐 적당한 계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B.L에 의존하는 양이죠. 그죠? B.L에 의존하는 양. 그래서 우리 그게 뭐냐면 바로 마그네틱 다이폴 인터랙션이 그런 양에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그네틱 다이폴 인터랙션 텀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요거에서 생기는 트랜지션을 마그네틱 다이폴 트랜지션이라고 불러요.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보다 한 호도 더 낮은 거죠. K 곱하기 R만큼. 요 앞에 있는 양은 보기 어렵지만 우리 역시 지난번에 했던 테크닉을 쓰면 요거에다가 이니셜 스테이트랑 파이널 스테이트에 대한 expectation 밸류를 취했을 때 요 P를 R에 대한 expectation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R 곱하기 R이죠. R 곱하기 R 이렇게 나오는 양이 뭐죠? 일렉트릭 쿼드루플 텀이죠. 그래서 우리 이 양을 일렉트릭 쿼드루플 인터랙션 텀이라고 해요. 두 개의 크기는 같은 크기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K 곱하기 R이 대략 C 곱하기 알파니까 우리 요거에 의한 컨트리뷰션은 전부 다 요거에 제곱을 하니까 크기는 두 개가 비슷하고 원래 있는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보다 C 알파 스퀘어만큼 서프레스 된 양이죠. 서프레스 돼서 이거는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 있으면 무시할 수 있는 양이에요. 다만 대칭성에 의해서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이 불가능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텀이 이거죠. 근데 두 개는 뭐냐 하면 두 개가 근데 시미트리가 다른데 이게 델타 L이 2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패러티가 아까 R로 되면 패러티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트랜지션이 가능하죠. 일렉트릭 쿼드루플 트랜지션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3D to 1S L이 3S, L이 SPD, L이 2에서 L이 0인 경우 델타 2가 델타 L이 2인 경우죠.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일렉트릭 쿼드루플 트랜지션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이때 패러티는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쿼드루플 오퍼레이터가 패러티에 대해서는 이븐 오퍼레이터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죠. 아, 그럼 이게 도미넌트한 것 같네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델타 2가 2인 경우지만 델타 L이 1인 거 두 번 할 수 있죠. 일렉트릭 쿼드루플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 두 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D가 2P로 가고 2P가 1S로 가는.
이거는 전부 다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를 해야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 두 개를 항상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요거는 포톤이 두 개 나오는 경우죠. 포톤이 두 개 나오는 경우랑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오더는 두 개가 같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적인 셀렉션 룰 또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 이외에 좀 더 높은 차수에서는 다음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또 아니면 그 다음에는 요거에 제곱을 한 양으로도 이제 트랜지션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여러 일반적인 경우를 봤지만 우리 그러지 말고 아주 확실한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하나를 딱 결정을 해봅시다. 우리 수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에서 2P에서 그럼 1S로 가는 2P에서 1S로 가는 거는 지금까지 본 셀렉션 룰을 다 만족시키는 채널을 갈 수 있죠. 일렉트릭 다이폴 트랜지션을 통해서. 우리 이거는 얼마나 되냐? 우리 이제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결국 우리 매트릭스 엘리먼트 뭘 보면 되냐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2, 1M이죠. 이거 보면 되죠. 이거 계산하면 되죠. 처음에 레디얼 파트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r r 스퀘어인데 여기 r까지 있으니까 r 3승 r 10 스타 r 21r 우리 이건 전부 다 찾아볼 수 있는 건데 2배 c 오버 a죠 2분의 3승 E2D 이건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first excited state는 C 오버 A죠. 레디얼 파트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이거 계산하면 돼요.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안으로 들어가면 4가 되니까 6 스퀘어 루트 6분의 1 그 다음에 A분의 C, A0분의 C에 2분의 3, 4승 인테그랄 dr R 3승 R 4승 마이너스 3CR 오버 A죠. 이거는 3CR 내가 제대로 썼나? 2에 이게 빠졌죠? 투 A0를 X라고 놓으면 그러면 1 over square root 6 C over A0의 4승 이걸로 바꾸면 X로 표현, R을 전부 다 X로 표현하면 이게 거꾸로 들어와야 되는 거꾸로 들어오는 게 하나 5개가 있으니까 2A0 시리즈의 5승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x x 4승 e 마이너스 x 이게 4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이건 4팩토리얼이니까 스퀘어 루트 6분의 24 저 앞에다 답을 쓰면 스퀘어 루트 6분의 24 3분의 2의 5승 숫자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3분의 2의 5승 C분의 A0의 5승이고 요거의 4승이니까 캔슬이 돼서 하나만 남죠. C분의 A0 길이의 차원을 가져야 되니까 다 했어. 복잡하지만 레디얼 인테그랄은 다 했죠. 앵귤러 인테그랄은 인테그랄 d 오메가 세 개가 있어서 복잡하지만 파이널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면 이건 넘버죠. 그러니까 우리 별로 걱정할 필요 없고 여기다가 엡실론 아까 r을 크기를 끄집어냈으니까 유닛 벡터로 들어와야 되고 y1m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y00는 스퀘어 루트 4파이 d 오메가 아까 우리 이거 계산했었죠? 4파이 햇이랑 람다는 내가 뺏어 쓰고 그 귀찮으니까 r epsilon y y11 스퀘어 루트 2분의 epsilon x 플러스 i epsilon y y1 minus 1 y1m y1m 그렇지 y1m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노멀리제이션이 돼 있죠. 노멀리제이션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스퀘어 루트 3분의 1 y10는 y10 스타랑 같죠. y10랑 스타랑 같으니까 m이 0일 때야. 그죠? m이 0랑 같을 때만 0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노멀리제이션 하려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이게 L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y1 마이너스 1의 스타일. 그래서 이거는 조개 합해지면은 마이너스 스퀘어 2분의 마이너스 엡실론 x i 엡실론 y 델타 m이 마이너스 1이랑 같을 때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y11 스타죠.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엡실론 x 플러스 i 엡실론 y 요게 앵귤러 인테그랄을 한 결과예요. m 값에 따라 다르죠. 근데
지금 요건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계산한 거고, 요거의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요거의 스퀘어는 제곱을 해야지. 24의 제곱에다가 6으로 나눠. 그러면 24 중에 하나는 4니까 24를 6으로 나누면 4니까 4 곱하기 24죠. 96 3분의 2의 10승 C분의 A0의 제곱 3분의 1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 그 다음에 크로스텀이 있죠. 크로스텀 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뜻이 있지만 델타 M0랑 델타 M-1을 곱하면 0이죠. 왜냐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M이 없죠. 이거 크로스텀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로스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크로스텀은 전부 다 기하하지 않아요. 절대값의 제곱에. 절대값의 제곱은 요거의 전체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 델타 M0의 제곱은 델타 M0랑 같죠. 델타 M-1의 제곱도 요 자체랑 같죠.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은 신경 쓰지 않고 쓰면 첫 번째 거. 델타 M0 엡실론 C의 제곱. 요거는 제곱을 하면 1/2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엡실론 x의 제곱 엡실론은 전부 다 리얼 넘버니까 쓰고 델타 m 마이너스 1 드디어 우리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제곱을 계산했어. 그럼 decay rate를 구할 수 있죠, 이제. decay rate는 D감마. 이제 앞으로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우리가 뭘 했더라? 어디서 했더라? 여기 있다. 잘 기억해 보면 파이 E 스퀘어드 M E 스퀘어드 엡실론 제로 오메가 V 거기다가 요게 엡실론 저게 엡실론 햇 R 햇의 절대값을 제곱을 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IM 오메가였죠. 그러니까 M 오메가의 제곱을 곱해야 되고 M E 스퀘어드 오메가 스퀘어드 96 3분의 2의 10승 A0 C의 스퀘어드 3분의 1 델타 M0 스퀘어드 델타 M-1 델타 M1 에다가 포톤의 페이스 스페이스 포톤의 페이스 스페이스 곱해줘야 되죠. 페이스 스페이스가 V
2파의 3승 오메가 스퀘어드 그냥 막 쓰면 여러분들 헷갈리나? 페이스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density of states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v over 2파의 h 바의 3승에 d 3승 p d죠. 그죠? 우리 그다음에 요거의 d 3승 p가 요게 페이스 스페이스인데 요거를 d2로 나누고 d를 곱한 다음에 요거에다가 d를 곱했을 때 d에 대한 델타 펑션을 없애게 에너지 컨서베이션의 델타 펑션을 없애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density of states는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p 스퀘어 dp d 오메가 그럼 dpd 이건 dp를 알죠? 이거는 h바 오메가 h바 k니까 d 오메가 dk죠. c죠. 그러니까 이거는 v 2파의 h바의 3승 요거를 에너지로 쓰고 싶으니까 P가 E가 P 쓰니까 P가 C분의 2죠. 이걸 H바 오메가로 쓰면 C분의 H바의 오메가의 제곱을 쓰면 되는 거니까 C 제곱 C가 C 3승 H바 스퀘어드 오메가 스퀘어드 D 오메가 V 2파의 3승 H바는 분모에 하나 있고 C의 3승 오메가 스퀘어드 D 오메가 이건 포톤에 대한 그래서 이제 쓰면 되지. H바 C 3승 D 오메가 K 아직 다 안 끝났죠. 여기다가 오메가 대신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써야 되죠. 2P의 에너지에서 1S 에너지를 뺀 양이 H바 오메가죠. 그래서 우리 이걸 쓰면 시간이 근데 거의 다 됐네. 어쨌든 이걸 쓰면 디오메가 이거 쓰면 앞에 있는 걸 먼저 간단히 써볼까? 앞에 있는 걸 간단히 쓰면 우리 알파가 E 스퀘어 오버 HC 4파 엡실론 제로니까 요건 어떻게 되나? 1 오버 H바 하나씩 없애면 돼. 1 오버 H바 그 다음에 C 3승 오메가의 4승 오메가 3승 그 다음에 A0 오버 C의 제곱 이걸 쓰면 2의 96이 뭐죠?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8 곱하기 10인가? 8 곱하기 12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이거니까 2의 5승, 2의 10승, 2의 15승, 3의 10승인데 위에 저게 있으니까
3의 10승? 이게 맞나? 8, 4, 32, 32에다가 3, 이거 맞는데? 96인데? 3에 여기 3. 그러니까 3의 11승에 3이 있으니까 3의 10승. 여기까지 없애서 이거 싹 없앴어. ME의 스퀘어 없어지고 B가 없어지죠. 우리가 원했던 볼륨에 대한 그게 없어지고 요게 8파이 위에 없으면 이게 8파이 스퀘어죠. 8파이 스퀘어는 4파이 2파이 가 됐고 그 다음에 분모에 H바랑 C를 하나 끄집어내면 C 제곱이 있고 여기 H바가 있으면 그 H바랑 C가 있으면 이게 바로 알파죠. 알파 오버 2파이죠. 예? 요거야. 다 계산하면 아래 있는 데다 위에 있는 거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디케이 레이지 다음 것이 돼 있으니까 곤란하니까 우선은 여기서 더해야 될 거는 오메가 대신에 H바 오메가 대신에 2P에서 1S의 에너지 차를 H바 오메가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해야죠. 이거를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언폴러라이즈 돼 있다든지 그 폴러라이제이션 스테이트에 따라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